음. 비문학에 대한 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간다. 스마트폰을 켜면 뉴스, 광고, 영상, 댓글 끊임없이 쏟아진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정보 과잉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 문단에 중요한 건 뭐냐? 아, 정보 과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 과잉이라는 것을 딱 기억해 두고. 자, 두 번째. 정보 과잉 시는 단순히 많은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정보를 선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선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야.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라도 어떤 표현을 쓰냐에 따라 독자가 받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지? 글을 읽을 때 어떤 관점,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했는지 이거를 글 자체를 분석해 보는 거야. 또한 제시된 자료가 믿을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비문학 글 읽기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비문학은 글을 설명, 논설, 기사, 보고서처럼 사실과 논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중시한다. 뭘까? 사실과 논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이런 글을 읽을 때에는 중심화제, 중심화제. 그러니까 주제죠, 주제. 여기가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야 돼. 무엇인지, 글쓴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주장. 이게 이제 논설문에서 나오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근거가 타당한지를 봐야 돼. 근거가 타당한지. 그 논리적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를 차례로 따져 보아야 한다. 결국 비문학 읽기는 단순히 독해를 넘어서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자, 정보 과잉은 알죠?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서 오히려 필요한 내용을 고르기 어려운 상태. 선별. 여러 가운데 기준을 따라 골라냄. 그 다음에 해석. 어떤 내용을 뜻을 이해하고 설명함.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구성. 여러 요소를 일정한 방식으로 짜서 이룸. 근거. 주장이나 판단이 되는 바탕이 되는 이유나 자료.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중심을 되는 걸 파악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너무 쉽죠? 내용 너무 쉬워요. 그럼 윗글의 중심 화제. 자, 이제 주원이가 찾아봐봐.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알맞는 것은 중심 화제. 우리 앞에서 읽었죠? 중심 화제. 자, 중심 화제 한번 다시 볼까? 다시 한번 보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간다. 스마트폰을 켜면 뉴스, 광고, 영상, 댓글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해 보인다. 그런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를 지나치게 많아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정보 과잉이라고 한다. 정보 과잉 시대는 단순히 많은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정보를 선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라도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독자가 받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글쓰기가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된 자료를 믿을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비문학 글 읽기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비문학 글은 설명, 논설, 기사, 보고서처럼 사실과 논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
글쓴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차를 따져봐야 한다. 결국 비문학 읽기는 단순한 독해를 넘어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 주원이가 답을 찾아보죠. 1번. 윗글의 중심 화제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찾아. 자, 주원이 1번. 1번이 뭔지 예, 한번 풀어보고 톡으로 줘봐. 톡으로 하든지 말로 해도 돼. 1번은 몇 번일까? 이번에 2번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그죠? 정보사에 필요한 비문학 읽기 능력. 예, 정확히 했어. 자, 그다음에 2번. 윗글이 말하는 정보 과잉의 의미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2번. 2번에는 몇 번일까? 네, 2번에 3번. 좋아요. 맞아요. 윗글은 정보 과잉이 뭐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 중요한 것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 잘했어요. 자, 3번. 총 10개 있어요, 10개. 오늘 10개 딱 하면 오늘 마칠 거예요. 너 오늘 또 내일 주일인데 피곤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의 정보 과잉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본 능력은? 더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맞아. 3번도 3번이에요. 자, 정보를 선별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쉽지? 자, 그다음에 윗글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다룬 기사라도 독자 인상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이 뭘까? 그렇지. 4번이죠. 맞아.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5번. 어, 윗글에서 비문학의 예로 들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 쉽다. 몇 번일까? 비문학이 아닌 거. 그죠? 5번은 바로 뭐야? 자, 시죠, 시. 시는 문학이죠. 고. 그다음에 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비문학의 글 읽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네.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야. 음, 자, 적절치 않은 거. 근거 타당성을 따진다. 맞는데? 이거 맞아요. 적절한 거야. 아는 거야. 중심화제 파악하고 맞고 핵심 주장 맞고 근거의 타당성 맞고 글쓰의 관점 맞고 내용어상을 무조건 암기한다. 이건 아니지. 틀린 거니까 쉽잖아. 그걸 안 읽었구나. 5번입니다. 7번 윗글의 내용 일치하는 거. 사실적 사고라 합니다. 내용 일치 찾아보세요. 그죠? 예, 정보 과잉 시대에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 그죠? 분별력이죠? 8번 윗글의 서술 방식. 자, 이 서술 방식은 이 구조야, 구조. 이걸 어떤 구조로 써갔는지를 봐야 돼. 어떤 구조인지. 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번 그죠? 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태도, 그죠? 뭐야? 정보 과잉 시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보 과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관찰력, 분별력 가져야 된다. 자, 9번. 자, 윗글에서 궁극적으로. 궁극적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뜻이야.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볼까요? 9번. 그치, 2번. 정보사회에서 정확한 이해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오케이. 야,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이제 하나, 마지막 하나. 10번. 윗글의 제목으로. 이제 전체 주제를 딱 보면 되죠. 이 글의 전체 제목. 제목이 뭘까요? 제목을 정한다면 3번. 맞지? 아까 했죠. 정보 과잉 시대 비문학 읽기의 중요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비문학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좀 쉽게, 아주 쉽게 갖다 놨어. 그래서 쉽게 갖다 놨기 때문에 주원이가 잘 해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9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데 보통 1500자 이상이 나와요. 1500자 이상이 나오는데 그 1500자 이상들을 잘 풀어내야 돼.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음, 국어, 어, 주원이 지금 학교 국어 진도 수업했어? 아직 수업 안 했고. 자,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혹시 문학 작품이나, 어, 아니면 다음 주까지 교과서 앞에 목차 있지, 교과서 목차.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교과서 목차를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 교과서. 차례 있지, 차례 목차. 목차를 찍어서. 그럼 이제, 그 내신에 하고 있는 거, 목사님이 도움을 주도록 할게. 자, 어, 오늘은 딱 20분만 하자. 너 피곤해 하니까. 20분 또 내일 주일이고, 목사님도 내일 주일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가능하면 보고, 아니면 뭐 힘들면 금요일 날을, 우리 금요일 날이지, 금요일 날. 금요 기도 때문에 못 갔지? 못했지. 금요일 날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8시에. 자, 오늘 수고했고, 안녕.